앞 시간에 1주차 두 번째까지 수업했고요. 오늘이 이제 첫째 주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자, 형법이 어렵지 않죠? 그죠?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볼게요. 그 다음에 명화학성의 원칙.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이 명화학성의 원칙이 많이 나와요. 아마 모든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에 보면 이 명화학성의 원칙이 되게 시험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어, 명확성의 원칙,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명확성의 원칙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앞 시간에 배웠던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또 소구표 금지, 뭐 이런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되고요. 자, 명확성의 원칙에 보면 앞 시간에 풍속, 그냥 풍속만 나온다. 또 이 미풍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근데 미풍에 청소년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청소년이 나오면 명확성의 원칙에 합치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풍속이나 미풍만 나오면 명확하지 않다고 봤는데 풍속이나 미풍에 청소년이 나오면 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풍속, 청소년 명확하다. 풍기, 풍속, 풍적, 미풍, 풍기, 청소년 명확하다. 이렇게 답을 딱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요령이죠, 요령.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오면, 소년이 나오면 대부분 청소년들 보호 때문에 약간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하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우리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첫째 볼게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제1조 목적을 고려하면 위 법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여관방에 이렇게 이제 들여보내면 어린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를 막는 거예요. 대통령령에 위임된 범죄 구성 요건의 대강이 위임 법률이 위 법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예측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이 나오면 명확하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자, 청소년 더하기 풍기인데 여기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서로 혼숙하지 못하도록 남자 여자가 잠자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죠.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우리 풍속과 미풍, 청소년 나오면 명확성의 원칙에 맞다, 안 맞다? 맞다. 자, 그 다음에 폭력 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자, 폭처법이죠. 이 폭력 행위에 처벌하는 법률이 뭐냐면 이 법률이 왜 특별법이잖아요. 자, 형법만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폭처법이 나오냐면 조폭들 또 야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쁜 거거든요. 야간에 두 명이서 여러 명이서 폭력하는 것 이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력행위를 하는 활동들 폭력행위와 활동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폭력행위와 활동, 폭력배나 야간에 여러 사람이 활동하는 것
의미가 있죠. 그죠? 활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명확한, 명확성의 원칙에 맞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 이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관이 합리적인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과 활동에는 상당히 밀접하다. 밀접하기 때문에 어, 명확성의 원칙이 맞다고 본 겁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 봤죠. 불쾌감은 앞 시간에 불명확하다겠죠. 저속하다. 이런 표현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불쾌감, 저속. 자, 하지만 판례는 불안감, 이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명확하다고 본 겁니다. 통신에서 불쾌감, 통신, 이건 다 불명확하다고 봤는데 판례는 이 통신에서 나오는 불안감,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거는 명확하다. 이 본 겁니다. 공식이겠죠, 공식. 아,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안 법률에서 15조 1항 3호에서 통신망 불안감은 명확하다.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통신 불안감 나오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란 구성 요소는 죄형 법정주의 및 여기에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통신망 불안감 나오면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폭력행위 등 활동 명확하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이 또 하나 나오죠. 자, 통신의 앞 시간에 나왔던 통신에서 나오는 공익. 이 공익이 뭐냐 대체? 응? 통신의 불쾌감, 불명확하다. 통신의 공익, 통신에서 쓰는 공익은 뭐냐 대체? 불명확하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선거와 결합된 공익은 명확하다. 공식입니다. 선거와 결합된 공익은 명확하다. 공익과 통신은 불명확하다. 통신에서 공익이 나오면 대체 뭐가 공익이지? 이게 뭐지? 이런 불명확한데 선거에서는 선거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공익에 위배된 것은 맞다. 명확하다. 본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같은 조 선거법 단서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선거와 공공의 이익, 공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성을 갖췄다. 판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금 배운 거 정리합니다. 폭력 행위 등의 활동은 폭력과 활동이 붙으면 명확하다 안 하다? 명확하다. 통신과 관계된 불쾌감 명확하다 안 하다? 불쾌감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불안감은 통신과 불안감은 명확하다 안 하다? 통신과 불안감 불안하다. 명확하다. 통신과 불쾌감은 불명확하다. 통신과 관련된 불안감은 명확하다. 마지막으로 통신과 관련된 공익은 불명확하다. 통신과 관련된 공익은 불명확하다. 선거와 관련된 공익은 명확하다. 꼭 구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불명확성의 원칙 강조를 했는데 더 강조할게. 소급 금지 원칙이에요. 소급 금지의 원칙은 별 100개. 이 소급 금지의 원칙이란 건 뭐냐면 형벌을 소급하면 안 된다.
형벌을 소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형벌을 소급하면 안 된다는 거는 어, 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을 만들었던 이전, 법 이전으로 가서 이 당시에는 무죄였단 말이에요. 무죄.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이제는 유죄죠. 유죄. 법 이전에는 무죄, 법을 만들고는 법이 있으니까 유죄인데 이전 거를 무죄였는데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도 처벌하면 유죄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급하면 안 된다. 이게 형벌 소급 금지 원칙이에요. 형벌 불소급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볼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소급 금지 원칙은 다음 차수에도 지금 강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별이 100개라 있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형벌의 소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거 볼게요.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자, 형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규정은 행위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불리하므로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시행 이전의 과거 행위로 소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위 당시에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의 신뢰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근데 나쁜 놈들이 있어. 나쁜 놈들. 이거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나쁜 놈들. 자, 흔히 말하면 나쁜 놈들 하면 아이들.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못된 행동한 것. 이거는 누구나 공감하고 용서가 안 되겠죠. 청소년들, 아이들. 형법은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볼게요. 놈에 표현된 거.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법. 초등학생들을 성폭행했다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또하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아이들. 이런 거는 전자장치, 전자팔찌를 채워버리죠. 자, 전자팔찌의 부착기간 하한, 즉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최소 1년 이상. 이게 하한이죠.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0년 동안, 최소 1년 이상에서 20년 동안 할 때는 6개월에서 시작하는 건 하한, 1년 이상에서 20년 할 때는 1년을 하한으로 보죠. 이 하중을 가중한다는 것은 하중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 때려에 따른 필요하다. 다만 이 그러니까 하중을 다시 정리할게요. 다만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 어, 이렇게 나쁜 놈에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을 하한을 가중한다. 가중. 또 친고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친고죄 폐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나오죠. 청소년에 나오죠. 성폭력범에 대한 고지명령. 성폭력범에 대해서 당신은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내리죠. 또 가정폭력법에 대해서 사회봉사, 이 봉사해라 하고 봉사하는 명령, 성폭력범에 대한 수강명령,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표현되는 전자장치 하한, 강간죄 폐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에 대한 고집명령, 가정폭력범에 대한 사회봉사, 성폭력범에 대한 수강명령. 대부분 보니까 교수님 명령인데요. 그렇죠? 고집명령, 봉사명령, 수강명령. 자, 교수님 이상하네요. 명령은 나쁜 놈에 대해서 그러면 잡아 넣는 게 아니네요. 그죠? 맞죠? 잡아 넣지 않는 이런 형벌이 아니죠. 형벌은 어떻게 하든 이런 나쁜 놈들은 처벌을 끝까지 하죠. 근데 나쁜 놈들에 대한 형벌이 아닌 거에 대한 보완 처분. 보완은 다시는 이런 행동을 못하게끔 잡아놓는 것. 잡아놓으면서 고지 명령을 하고 사안을 가중하고 또 사회봉사 명령을 시키고 강의를 듣게끔 만들고 이런 보완 처분. 자, 또 부칙을 어느부터 한다, 내일부터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급을 금지한다. 즉 나쁜 놈에 대한 형벌은 강하게 처벌하고 소급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닌 나쁜 놈들에 대한 보완 처분, 부칙의 규정 해석은 소급을 어떻게 한다? 이것도 역시 이거는 소급을 금지한다.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은 금지한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란 강조를 많이 한 이유가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나쁜 놈은 지구 끝까지 옛날까지 가서라도 처벌해서 강하게 처벌해야죠. 하지만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명령 이런 것들은 소급을 한다란다? 금지한다. 상대성이죠. 상대성. 형벌과 보완 처분의 상대성을 가지고 구별해서 다루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상인데 전화, 형법의 전화. 전화는 전자장치 하한 전화. 고아, 아동 청소년, 강간죄, 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고지명령, 그래서 고아, 사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사수, 전화, 고아를 사수하여 강간범은 노역장에 유치하는 게 부칙입니다. 외우기 바랍니다. 전화, 고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강간범 노역장 유치 부칙이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고아 사수, 강간, 노역장 유치. 부칙은 뭐 법의 부칙이니까 따라온 거니까 전화, 고아 사수, 강간, 노역장 유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 고아 사수를 하고 강간, 노역장 유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전화, 고아 사수하고 강간범, 노역장 유치. 전화, 고아 사수, 강간, 노역장 유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소급 원칙에 이런 사람들은 소급을 금지한다. 나쁜 놈들은 소급할 수 있지만 전화, 고아 사수, 강간, 노역장 유치 이거는 소급을 금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보완 처분. 방금 보완 처분이었죠. 방금 했던 거. 보완 처분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적용한다. 1번 볼게요. 전자장치 하한 2배 가중 맞죠? 소급 금지 원칙이 맞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 발한 아동 고지명령 고아 맞죠? 이렇게 긴 문장 나오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부칙 맞죠? 그래서 전화 고아 사수 전화 고아 사수
강간, 노역장, 유치. 자,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어,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범칙 부칙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 기간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입법 구조 1항 단서에 대하여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법 부칙의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둔 입법대 의상에 맞다. 따라서 소급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에 맞다. 어? 소급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에서 고지명령도 이거는 고지명령도 신설했는데 그 부칙 사조에서 고지명령은 이 법을 시행한 후 최초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을 시행 후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한 거는 맞다. 시행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이전에 범죄를 범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대해서만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판결과 동시에 명령을 선고한 게 맞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 고와 사수, 강간범, 노역장, 유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소급 금지를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자, 소급을 허용한다는 뜻이죠. 쉽게 표현하면 소급을 허용하겠다. 친족 관계로 인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규정. 형제간에는 처벌하지 않죠. 예를 들면 친족 간에 동거하는 친족 간에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형을 면제하죠. 형벌을. 또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건 뭐냐면 시청에서 형벌과 질서벌, 주로 질서벌이겠죠. 행정처분 중 질서벌, 과태료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효과가 없어. 효력을 잃었어. 이것도 역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형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은 위헌이다.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결정을 받았다면 역시 처벌할 수 없어요. 실효. 법의 효력이 없다 이거죠. 실효됐다 이거죠. 따라서 행위자에게 유리하므로 신뢰를 깨트릴 염려가 없어서 소급 적용이 허용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처벌이 안 된다. 이미 실효됐고 취소됐고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법률이 있다면 쉽게 표현하면 법률이 있다면 이 법이 지금까지 처벌했어.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 법은 잘못됐다. 그러면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잘못됐기 때문에 면제를 하거나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제, 위헌 결정. 그래서 이건 유리하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형법상 보호 관찰. 관찰은 되고요. 못하게. 사람을 보호 관찰이 뭐냐면 집이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다면 너희들 여기서 살아. 하지만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멀리 가면 안 돼. 하고 보호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보호 관찰관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법상의 공개 명령. 나쁜 놈에 대해서 공개 명령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허용하겠죠. 자, 볼게요. 자, 전화, 고아, 사수, 강간범, 노역장 유치. 자, 공개는 없죠. 자, 보호한다, 관찰한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 청소년들을, 잘못된 아이들을 관찰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법상의 공개 명령. 청소년들을 성폭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한다, 공개. 여기에 지금 범죄자가 살고 있다. 교도소위가 나오면 교도소위가 여기 살고 있다. 이미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서 나왔지만 위험인물이란 말이에요. 공개명령. 성폭력범에 대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하는, 교도소인처럼 공개한다. 또는 너는 내 명령 없이는 여기에 가면 안 돼 하고 학교 근처, 아이들이 모여있는 근처에 가지 마. 접근 금지하고 고지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전을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안 처분은 부칙의 규정, 해석에 의해서 소급을 허용한다. 즉 교도소위가 옛날에 성폭행을 저질러서 나왔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공개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앞에 말한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 고아, 사수, 강간원,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소급해야 되겠죠. 소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면 됩니다. 조두순처럼 이런 나쁜 처벌받은 과거에 대해서 공개 명령을 해야 된다. 공개 명령은 좋은 거죠. 예방하기 위한 거죠. 예방 차원에서는 소급이 허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나 양형 기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판례나 기준은 법률이 아니죠. 소급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률만 소급 금지를 하는 거지 양형 기준이나 판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보는 겁니다. 법률만 소급 적용합니다. 과거의 누범 정과 여러 가지 같은 범죄를 하는 정과나 법률 시행 이후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보는 것, 누범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 금지 원칙과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할게요. 전화, 고아, 사수, 강간범, 노역장 유치는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처럼 공개 명령은 과거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 명령, 소급에서 공개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면 소급을 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급 금지 원칙을 적용할 거냐, 또 소급을 할 거냐. 소급하는 것은 공개 명령.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감사합니다.